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암. 암의 원인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실제로는 암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밥상에서 의외로 암을 일으키고 있었던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으로 비빔밥은 물론 나물과 구교리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참기름, 들기름인데요. 하지만 참기름을 가열해서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열되면서 산패된 기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기름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벤조피렌의 생성이 시작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인데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는 평균 120도에서 200도로 그 온도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즉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음 요리를 하게 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 방송사에서 실험한 결과 가열하기 전에는 두 기름 모두 신선했지만 가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열을 끝내고 산패 정도를 측정한 결과 콩기름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참기름은 섭취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산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이용해 요리를 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살짝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는 먹기 직전에 뿌려 요리에 윤기와 향을 더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참기름, 들기름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깨를 볶거나 고온에서 압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벤조피렌이 생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좋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고를 때는 볶지 않고 저온압착이나 냉압착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좋으며 향이 너무 강하거나 색깔이 진한 참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젓갈입니다. 입맛 없을 때 젓갈 반찬 하나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젓갈류들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발암물질 1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짭짤한 맛이 주를 이루는 젓갈에는 상당량의 소금이 들어가는데 소금 자체는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각종 식재료들이 소금에 절여져 숙성되는 과정에서 아질산염이라는 독소가 생성되며 이것이 생선이나 젓갈 속에 들어있는 아민이라는 성분과 결합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음식을 맛깔스럽게 보이기 위해 붉은색을 내는 발색제로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을 첨가하는데 이 첨가물 역시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 발생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젓갈이 가격도 싸면서 맛있다고 칭찬이 자자한데요. 그러나 젓갈의 재료를 잘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젓갈의 붉은색을 내기 위한 아질산나트륨을 비롯해 각종 감칠맛을 내기 위해 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비톨, 조미액, 백설탕 등 다양한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젓갈들은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숙성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유산균들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또한 젓갈류를 구입할 때는 식품 첨가물이 최대한 적게 들어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나 무엇보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되도록 염장 음식들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통조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캔뿐만 아니라 닭가슴살, 꽁치, 골뱅이 등 다양한 음식들이 통조림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길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뚜껑만 열면 별도의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조림을 무심코 먹는 행위가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하는데요. 통조림에는 국제암연구소가 잠재적 발암물질 2비군으로 지정한 퓨란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퓨란은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탄수화물의 당이 가열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통조림을 멸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퓨란이라는 성분은 통조림을 개봉하고 잠시 기다리기만 해도 증발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통조림을 개봉하고 5분 정도 지난 후 섭취하면 퓨란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또한 퓨란은 끓는 점이 30도 이하로 낮아 뚜껑을 닫지 않고 열을 가해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휘발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단, 통조림 내부에는 녹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폭시 수지라는 환경 호르몬이 코팅되어 있는데 통조림을 그대로 불 위에 직접 조리하면 이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통조림 개봉 후 식품을 그대로 캔에 보관하면 캔이 산소와 접해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남은 음식은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인공감미료입니다. 최근 인공감미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국제의학학술지 플로스 메디신에 게재된 연구에 의하면 성인 10만 2,865명을 대상으로 각 개인의 인공감미료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인공감미료 중에서 특히 아스파탐과 아세설팜K를 대량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각각 1.15배, 1.13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방암과 함께 비만과 관련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에 달하는 단맛을 내며 주로 저칼로리 식품이나 제로슈가 탄산음료 등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동안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가 건강에 해롭다와 그렇지 않다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인공감미료가 분명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과로 기울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 해에 걸친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인공감미료는 신체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DNA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며 장내 박테리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작용으로 바람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감미료가 직접적인 바람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첨가당은 물론 무설탕이라고 선전하는 가공식품의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는 게 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뜨거운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탕과 찌개처럼 뜨거운 요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섭씨 65도 이상의 음료를 발암물질 EA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뜨거운 음식을 섭취할 경우 식도암 발병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저명 학술지인 란셋 종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총 49,000명을 대상으로 음료 온도에 따라 식도암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60에서 64도의 뜨거운 차를 마신 그룹은 식도암 위험이 2배로 증가했으며 65도 이상의 차를 마신 그룹에서는 식도암 위험이 8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탕이나 찌개 또는 갓 나온 뜨거운 커피 같은 음료들을 바로 마시게 되면 음료가 흘러들어가는 구강, 인두, 후두, 식도에 가벼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식도에는 통점이 없어 통증이나 위험 신호를 느낄 수 없을 뿐더러 위장과는 다르게 보호막이 없어 더욱 손상을 크게 입게 되는데 식도 점막 내 세포가 뜨거운 음료에 의해 염증이 생겼다가 나아졌다를 반복하면서 세포 자체가 돌연 변이를 일으켜 암세포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카페에서 사 먹는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67에서 70도, 음식점 찌개는 60에서 70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커피나 차를 마실 때는 절대 뜨거운 상태에서 마시지 말고 충분히 식을 시간을 준 뒤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을 댔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가 딱 먹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도 뚝배기에서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상태에서 바로 한술 뜨지 마시고 충분히 저어서 온도를 떨어뜨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